이번 주 이슈 사건. 근데 한 주 동안 근데 어제 그제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네. 저기 돌아다니 죽을 뻔했어요, 교수님. 얼어버렸던데. 우리 염 교수는 원래 한번 내려가면 거기서 옆 동네로 가고 또 하루 자고 옆 동네 가고 이렇게 댕기는데 겨울옷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엄청 떨었겠는데. 내복 입었어요, 교수님. 아니 원래 내복 입어 겨울에? 네, 입어요 저는. 아, 내복 입어요? 몸이 차갑고요. 아, 몸이 차다고? 진짜 차요, 교수님. 나는 평생 동안 내복 한 번도 안 입어. 교수님 열이 많으시잖아요, 딱 봐도. 나는 아직까지 평생 살면서 내복 한 번도 안 입었어. 아기 때 입어보고는 네. 젊어서부터는 내복 입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화활탈은 연탄, 저는 이제 다주하는 이제 재. 아니 근데 나는 내복을 입으면 이제 추위는 느끼지. 근데 네. 왜 못 견디냐면 가려워. 아, 열이 나셔서 그래요. 온몸이 막 가려워서 그래서 내복을 못 입는 거예요. 저는 추우면 이 뭐냐 동작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변온동물인가 봐. 변온동물이 깨우락지야? 네, 깨우락 같아. 그래갖고 양서류냐 파충류. 양서류나 파충류 그쪽으로. 네. 그래서 입어요. 야, 죄송합니다. 내복 지금 내복 입었다고? 네, 입었어요. 내복 입을 정도는 아닌데. 네. 그냥 저 가을 양복은 입었어. 아니 그때까지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어가지고. 아 맞다. 네. 우리 염 교수가 진짜 뚜벅이니까. 시골 가면은 뭐. 근데 우리 참 그 얘기는 한번 해줘야지. 우리 염 교수가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지. 차 안 샀지. 네, 와이프는 있고. 그러니까 집사람 있고 본인은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아니 사실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강의를 제가 16년째 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가 에너지 해외 아시잖아요, 교수님 학교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너무 엄청나니까 운전하다 졸아요. 깜빡 존다 이거지. 죽어요, 그럼.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공무원 특강을 14, 15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교수님 경찰학교 계실 때 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을 몇 명 봤어요. 운전하다가? 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 간격.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하나 말씀인 건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써본 분한테 들어봤는데 저도 좀 사실 그 지입식으로 계약을 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바쁠 때는. 근데 기사 눈치를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점프해야 되니까 이제 남자 기사분을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눈치를 봐요. 또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아니 강의하면서 기사 줄 정도는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사실로 저도 지금은 기사를 써야 되는 정도긴 한데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힘들어요. 그분 눈치 보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제 직원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차 기름 나가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저기 교수님 직행버스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중간마다 다 쓰는 버스가 있어요. 그거 타면 좀 싸거든, 고속보다. 그거 타고 가서 이제 허름한 모텔 가서 혼자 자도 되고, 삼각김밥 먹으면 맛있거든, 컵라면에. 그러면 비용 대비 이제 산출이 좀 센데. 그렇게 너무하는 것 같다. 그거 네. 얼마나.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 럭셔리하게 저도 살고 싶긴 한데. 아니, 럭셔리 정도까지는 나는 바라지도 않아.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강의 자체가. 에너지 운전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좋아. 위험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열차 타는 건 좋은데 저 우등 버스 타고 좋은 모텔 가서 자고 사실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하면 가면서 강의 한 것도 읽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지. 네.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고 이제 자리 잡어 떠들지 말고. 이거 자리 잡았잖아요, 사건. 부초하지 마, 부초. 부초 같은 인생이 진짜 힘들어. 근데 하여튼 애가 셋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네. 흡혈귀 얘기나 해주세요, 네. 공부용. 예, 이번 주 이슈 가겠습니다. 아이고 찾아보니까 이거 웃기는 일이 하나 있어. 이거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네. 아직도 이거 흡혈귀가 있네요. 인간 흡혈귀. 무속신앙으로 맛있는 애들이 있대요, 외국에는. 그게 그건가? 네. 이게 뭐냐면 납치한 아동의 피를 마시고, 네. 그리고 아동을 살해한 케냐 흡혈 살인마. 이름이 마스텐 밀리모 완잘라. 네. 마스텐 밀리모 완잘라 이놈이 이제 아마. 경찰이 잡혔는데 네. 또 거기도 또 필리핀 못지않은가 봐. 얼마나 허술하면 이 새끼 도망가 버렸어.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어요. 그럼 난리 난 거지 이제 이것도. 아니 근데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어린애를 납치해가지고 어린애 피를 마시고. 몇 살이에요 이 인간은? 얘는 완잘라 20살밖에 안 된 놈인데 이게. 나이로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살인 혐의로 이제 법정으로 갈 판이었는데 이놈이 네. 아침 점심 시간에 안 나타나서 확인해 보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얼마나 허술하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뭐 저희 옛날 상황이겠죠 얘네는 그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저기 그 잡힌 거 자체가 아동 살해로 잡혔겠네요. 그렇죠. 2명의 어린애를 살해하고 아까 살해하고 막 피 마시고. 그러면 교수님 뭐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2명만 걸렸는데 나머지 일단 2명. 예. 7월 14일 날 붙들렸는데 지금 도망가 버린 거고요. 네. 근데 본인은 최소한 10명 이상은 자기가 애들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네. 살해하는 일이 매우 즐거웠다. 이건 내가 볼 때 악마예요. 악마네. 이게 사탄이에요, 이거. 얘가 16살 때부터 16살 때 12살 소녀를 시작으로 해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그러는데 네네. 애들이 저 대체로 12살, 13살 애들이래요. 아유, 어떻게. 이거 악마인데 이거는 바로 사형 집행해서 이거 인류에서 뿌리 뽑아버려야지. 아, 근데 이런 놈은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화장해갖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남아공에 살던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 거기가 그 호적하고 국적 등록 시스템 되게 취약하대요.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이제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영국 가고 아시겠지만 교수님 프랑스도 이렇게 가고 막 독일도 이렇게 가고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지네끼리 지배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무력으로 지배하니까 4-5개 큰 부족들 있잖아요. 몇십만 명씩 되는 거 이걸 합쳐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가 얘네가 2차 세계대전 때 다 튀어버렸잖아요. 튀어버리니까 원수탱이 있던 부족들이 같은 국가에 들어가 있는 거라. 대표적인 루안다 아시잖아요. 교수님. 학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봐도. 그러니까 행정이 안 미치는 영역 같은 경우 왜 소년병 아시잖아요. 애들 막 끌어다가 전쟁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태어난 거는 지네 가족만 알지 실제로 뭐 이게 국민으로 국적으로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는 무적자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사건도 교수님 전에 엽기적인 그 살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얘가 죽였다는 것만 죽였고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완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건은 이게 드러난 것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2건으로만 기소해가지고 7월 14일 날 경찰에 잡혔는데 본인은 네. 10명 정도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사람 죽이는 일이 즐거웠다고 얘기를 했고 응? 예, 뭐, 그 케냐 그 범죄 수사대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피해 굶주린 살인마다. 피해 굶주린 살인마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야, 죽이기 전에 피를 빨아 마시기도 했다는 이게, 이거 드라큘라 아니야, 이거. 무슨 저기 흡혈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우리 방송에서 했지만 그 휴대폰 뺏고 돈 뺏느라고 그 PC방 들어가고 PC방 그 주인 죽이고 했던 그 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네네네. 그때도 아마 그게 케냐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막 그 유치장에서 막 그냥 뭐 이상한 주술을 막 읊으면서 미친 네. 척하고 한 새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게 끔찍해 이거. 이거 빨리 잡아야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이건 잡아야지. 애들도 다치면 어떻게 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단신으로 이렇게 들어왔길래 한번 봤고요. 네. 이거 강윤성이 새끼 재판한 거 보셨죠? 네. 나 이 새끼 이거. 뭐라 그래요, 교수님? 강윤성이 이거 전자발찌 훼손하고 2명 여성 살해한 놈 강윤성이란 말이에요. 네. 얼굴도 다 공개됐죠. 네. 재판이 14일 날 이제 첫 재판 열린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혐의 인정하면서 이 새끼가 한 얘기는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님? 나는 사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사형 안 주는 거 아나 보죠, 뭐. 그렇게 맘 놓고 떠드는 거 보니까. 어차피 사형 안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사형 안 주잖아. 그러면 교수님 이런 경우에 교수님 전에 수사하실 때 막가는 저희 범죄자로 표현하잖아요. 형량도 안 무섭고 그럴 때 붙은 변호인들은 어떻게 변론을 해요? 그냥 그분들 거의가 그런 경우에 다 국선이잖아요. 네. 국선 변호인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대체로 그거예요. 혐의 인정한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최대한으로 선처받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거 원론에선 벗어날 수가 없는 거네요. 없죠. 참. 근데 그 교수님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변호인들. 네, 많이 그러면 이런 진짜 막가는 범죄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부모님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사단 변호인을요. 그 만난 변호사님이 무슨 해요? 거의가 안 해줘요. 사선 변호인들이 잘 안 붙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유정이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변호사 안 붙어가지고 애매모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좀 있잖아요 그 집은.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판단 건데 뭐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왕창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붙어갖고 열심히 또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들은 강윤성이 같은 놈들은 이거 완전히 흉악범이고 이거 그런데도 이거 본인이 돈도 없는 놈이잖아요. 네. 맨날 교수님한테 돈 없으니까 당연히 이놈 변호사 선임 못 할 거고. 네. 또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집하고는 별리된 놈이에요 이게. 가족들하고는 이제 끝난 놈이니까 누가 가족들이 붙어서 변호사 선임도 안 해줄 거고. 그러면 이건 국선 변호인이거든요. 그럼 국선 변호인들도 애환은 있는 거네 이런 사람들. 애로사항 있죠 이런 것들 맡으면. 근데 이 새끼 말은 이 빵에서 개새끼가 뭐 주워 들은 얘기는 많아갖고 뭘 또 주워? 그 말은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살인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한 것은 잘못이에요. 무슨 선한 명분이 있는데 지한테 지가 무슨 지 스스로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뭐가 선한 명분이에요? 지가 선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무슨 지가 살인한 거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선한 명분이 있다고 한들 살인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거다.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 뭐 무기 때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토 히로부미 죽인 사람도 아니고. 꼴값 잔치라고 앉았어요. 아이 참. 응? 그러니까 이제 죽인 건 인정한 거죠. 네. 그건 인정한 건데 무슨 선한 명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범행수법이 되게 잔인하잖아.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새끼가 죽인 거 인정하면서도 또 첫 번째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검사 공소 내용을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했어요, 이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막 밀쳐 넘어졌는데 죽었더라는 거야. 움직임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흉기로 꼭꼭꼭 찔러본 거래. 무슨 사람이 삶은 감자도 아니고 콕 찔러봐. 자식 같으니라고 이거를 진짜 끝까지 이거 반성을 하고 말이야 이게. 목 졸르고 말이야 흉기로서 사람 찔러서 살해하게 한 놈의 새끼가 흉기로 살해한 게 아니라면서 정말 죽었는지 기절한 건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흉기를 찔러서 확인했대. 이게 이거 진짜 쳐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이거 정말 막 입에서 육도 못 차 욕이 나와. 이런 인간은 두테르테 앞에 가야 돼요. 이런 놈의 새끼가 이게 사람 새끼 이거. 이거 두테르테 앞에 가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방송이나 이상 말 못하겠네 저도. 칼도 말이야 처음에 집에 있던 거라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그 CCTV 나오니까 마트에서 한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말이야. 전부 이 새끼 빚진 것도 유흥비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흥비 쓴 거예요? 유흥비를 다 썼어요. 노래방 생활비가 아니고요. 가서 도우미들 부르고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 놈의 새끼. 근데 이게 진짜 말이냐고요. 목 졸라서 딱 봤더니 움직임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기절한 건가 죽은 건가 몰라서 칼 갖다가 찔러봤다는 거야. 이게 이런 쳐 죽일 놈의 새끼 이거 유족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지금 성질 나더라고 이거. 근데 뭐 2명 3명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이니까. 이 새끼도 뭐 무기징역 떨어질 거라고 뭐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강윤성이 이 보도 보면서 정말 혈압 오르더라고. 어떻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칼로 찔러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이도 무기징역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는 이놈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이도 3명 죽였는데 무기징역 엊그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나 두 명 죽였는데 뭐 나도 무기징역이겠지. 그리고 지금 사형 선고되는 거 없으니까 뭐 본인이 뭐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한 20여 년을 교도소에서만 있던 놈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무기 살아도 별 불만 없는 거예요 이 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도 겁 안 나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불러서 사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겁을 줘야죠. 갑자기 그냥 불러내서 새벽에 불러내서 가면 넥타이 공장 가는 그런 형태. 그래야지 이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뭐든지 안 하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참 난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그러니까 교수님 유럽에서도 이번에 화살 테러 사건 보셨잖아요. 노르웨이. 예, 그 왜 그런가 저는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만 하신 교수님 야전 하신 거고. 근데 보면 그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사람 어떻게 목숨을 뺐냐 그래갖고 사람 제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쪽 그 북유럽 4개 국가가 이제 애를 먹는 게 뭐냐면 살인 사건이 거의 안 터지는데 터졌다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야. 왜? 지도 알거든. 나 무기징역이니까. 맞아. 그리고 거기가 교수님 그 교도소 보셨죠? 저기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호텔이잖아요. 호텔. 또 시내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법에 걱정해요. 나 이건 진짜 걱정해요. 집행 안 해도 상징적인 의미라도 좀 맞습니다. 선고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선고가 일단 사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집행 안 하고 있다가 간다 손 치더라도 언제든지 여건이 바뀌면 나는 언제든지 불러가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갖고 살아야 할 거예요. 공포감을 느껴야죠. 예. 그러면 그냥 내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거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무기를 받으면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노임을 피해자한테 평생 동안 입금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다. 좋네요. 네. 아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네. 그렇잖아. 그거라도 속지하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교도소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교도소 네. 좀 상당 부분의 난이도가 있고 노동의 어떤 그 강도가 있는 곳에 그래 임금이 맨날 교도소에서 봉투만 붙이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노동이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네. 정말 제대로 등짐도 지게 하고 하는 이런 노동교도소 하나 구축해가지고 이 새끼들 이 무기수 사형시켜야 될 놈들 무기수로 받았다면 네. 무기수로 해놓고 그 새끼들을 전부 뽑아서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고 네. 거기서 나오는 임금의 일정 부분 지도 쓸 거는 좀 남겨줘야겠지. 네. 일정 부분은 매달 피해자 가족한테 송금하게 하는. 네. 그럼 뒤지는 날까지 그거 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교수님. 네. 진짜 이거 강윤성이 세상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기절한 건지 아닌지 보려고 칼로 찔렀다 확인하려고 이런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화나더라고 이거. 네. 또 이거는 가끔 있기는 있는 일인데. 뭘까요, 교수님? 술집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거 술집. 뭘까요? 외투를 이제 겨울 같은데 탁 술 먹다가 의자 위에 탁 걸어놓잖아.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술 먹던 사람들이 술 취해갖고 나가면서 지 옷인 줄 알고 겉옷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옷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의자에 걸쳐놓잖아요. 의자에. 선술집 가면 이렇게 마주 술 먹으면서 여기 의자 하나 비어 있으면 여기다 탁 걸쳐놓잖아. 네.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술 먹으면서 옷 걸쳐놓고 네. 그러다가 나가면서 술 좀 취하니까 그냥 내 옷 외투 그냥 들고 가는 거야. 나도 몇 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술 먹고 나니까 외투 코트가 없어졌더라고. 이거 뭐야? 그래서 주인 불러서 물어보니까 옆에 앉았던 손님이 가져갔더라고. 우산은 제가 많이 당해봤는데. 그래서 찾아오기도 했는데. 네. 이게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그걸로 시비가 걸린 거예요. 예. 술집에서 실수로 그 겉옷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제 50대 이 남성 51살이에요. 네. 이 사람이 A씨라고 합시다 편의상 56살 먹은 B씨 그 사람이 아마 이제 옷을 들고 나갔나 봐 술이 떡이 돼갖고 왜 남의 옷 가지고 가냐고 밖에 나가고 2018년도 사건이에요 10월 달에 그때 이제 때렸는데 주먹으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냥 그 머리 지져가지고 아스팔트에 거의 외상성 경막상 출혈 대뇌 타박상 대뇌. 그러니까 여기 다 망가진 거네요. 그래갖고 인지장애 등으로 한 2년 치료받다가 지난해 9월달에 숨졌대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병상에 있었던 거죠. 한 방 때렸는데 그냥 떨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뒷머리 후두부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외인성으로 이제 뇌출혈이 오신 거네요, 그죠? 쉽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왜 때렸냐 그랬더니 이 새끼 내 옷 가지고 가더니. 왜 옷까지 갔냐고 쫓아나가서 얘기했더니 사과를 안 해서 화가 나서 한 방 때렸다. 네. 근데 술이 떡이 된 사람 인사불성에 몸 못 가누는 사람을 그냥 정면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한 방 까면 어지간하면 남자다 떨어지거든. 그렇죠. 나무 쓰러지죠. 그냥 고목처럼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 그 경우가 엄청 위험해요. 이 경우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머리를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면서. 그래 이거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연건영 교수 테이저건 한번 맞아봤어? 한번 맞아봤어? 해본 적은 있어요. 예.
아니 여기 피부에 아니 탁 꽂히면서 여기만 했는데 진짜 따갑더라고. 아휴. 그거는 이제 우리는 네. 우리는 강력 팀장들 한 번씩 맞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네. 세워놓고 한 방씩 쏘거든. 네. 참 그 거지 같더라고. 그 카트리지가 비싼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봐야 된다. 근데 원래 이 테이저건을 쏠 때는 대상자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 한 명은 저 뒤편에 있어야 돼요. 아 왜요, 교수님? 그 딱 맞는 순간 이 전기 자극이 오면서 통나무처럼 나가 떨어져. 아 뒤로요 이렇게 그냥 쓰러져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가서 받쳐야 돼요. 그래 감전 또 안 돼요 그분은? 아 근데 이미 맞아갖고 뻗을 때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 이제 테이저건도 그렇게 하는데 네. 이 경우도 현장에서 주먹으로 때릴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스팔트 바닥이니까 그냥 빡 맞는 순간 그냥 거의 그냥 만취한 사람이니까 더 네. 통나무처럼 반드시 그냥 나가 떨어진 거죠. 그 후두부를 때린 거잖아. 아스팔트하고.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치고요.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호 조치 안 했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냥 욕만 하고 쓰러진 사람 한 방 까고 그냥 자기 일행하고 가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치도 또 안 취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살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네. 상해 목적으로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상해치사죄.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 이제 그렇게 처벌했는데 징역 4년 줬습니다. 4년이요. 네, 이 경우는 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데 그거 뭐 이거 본인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살인자 누명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이게 무슨 불행이에요, 이게. 그냥 옷 바다만 왔으면 됐지. 그래서 싸움 하는 과정도요. 네. 정말 사소한 다툼이 있어갖고 감정 못 참아서 치고받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함부로 주먹 날려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사람 나가 떨어져서 후두부 그냥 뒤통수 맞아갖고 쓰러져서 식물인간 되거나 죽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가해에 주먹질 한 번 한 사람은 상해의 목적으로 주먹질 한 번 했지만 상해의 목적도 나쁜 거지만 그걸로 자기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옛날 수사하실 때 어이없이 툭 쳐갖고 사망에 이른 사건도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해치사 사건은 꽤 있어요. 현장에서 막 붙어서 싸우다가 한 방 때렸는데 운 없게 그냥 아니면 업어치기 한 번 했는데. 업어치기 했는데. 네, 업어치기 한 번 했는데 운 없게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후두부 같은 데가 꺾이거나 목이 부러지는 경우. 아 높이에 낮아가지고 그런 거. 막 이래서 결국은 죄명이 상해치사죄 돼가지고 4년 내지 5년씩 교도소 가는 그런 경우 많고 합의도 또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싸움 자체도 저기 위험한 거고요. 네. 어쩌면 영화들 보고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부당탕탕 이단협차기 돌려차기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건드리는 게 굉장히 두렵죠, 그죠? 예. 근데 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에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그 나와바리라는 식으로 자기 섹터 그 지역에 보면 약간 그 문신을 휘감은 젊은 분들이 오셔요.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분들이.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래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근데 말이 시끄럽잖아. 그럼 거기서 그쪽에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벌떡 저도 열받으니까 술 먹고 하다가 교수님 맨날 그랬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 외진 사람 같은데 동네 분위기를 흐리나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요, 교수님. 옆에 있는 키가 좀 왜소하신 그 남자 계장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리가 돼요. 딱 하더니 너 여기 고등학교 어디요? 그럼 한 방에 끝나요. 그 지역사회는 선후배가 저거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역에 좀 힘 좀 쓰신다는 분들이 시비 걸어갖고 가끔 큰 사건으로 번져갖고 막 폭력을 행사하다든가 이런 게 골치 아프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골치 아프. 그러니까 그 그 21세기인데 자기가 덩치가 크고 좀 싸움 좀 잘한다고 그거를 자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오를 잡는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 술 취해가지고 일부러 고의로 내 외투를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아니에요. 쓸떡이 돼가지고 잘못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간 건데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냐고 얘기하고 옷 받으면 그만이지. 맞아요. 거기서 때려가지고 사람 그 죽도록 만들면 그거는 아닌 거죠. 이게요. 경찰도 이게 딜레마의 영원한.
아, 그래요? 경찰은 무력으로 항의하는 공무집행사범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찰 체포술도 가르치고 진압술을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거의가 경찰 진압술은 멱살 잡으면 이렇게 낚아채서 꺾기예요 주로. 네. 꺾어서 넘어뜨리고 타격이 많이 없으시죠. 네. 타격은 없어요. 네, 네. 타격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꺾기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꺾기는 생명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팔꺾기 정도는 꺾이니까 네, 네. 부러지는 건 많이 골절사가 많이 나와요. 꺾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 진압술이 거의가 꺾기 위주의 합기도 같은 거. 네, 유도 합기도 많이 쓰죠. 제압하는 쪽인데.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꺾기 하는 것도 내가 경찰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면서 얘기했는데 후배들한테 네. 꺾기를 안 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어. 누굴까요? 마약사범들. 마약사범은 잡아서 꺾으면 여지없이 부러져요. 아, 그렇게 마약 상습적으로 이거 상존해서 마약 복용하는 놈들 있잖아요. 네네. 그 놈들은 뼈가 기본적으로 약해요. 아, 살짝 꺾어도 뚜두둑 부러져요. 큰일 나겠네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걸린 놈들처럼 그렇게 그 뼈가 약해요. 그래서 마약사범은 꺾는 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죠. 아,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이거 얼마 전에 났던 거 알 거예요. 대림동 남녀 여성 2명을 50대가 잔인하게 막 맥주병 같은 걸로 찔러서 죽인 사건. 네네네. 유명한 사건이에요. 대림동 맞아요. 남녀 살해 사건. 네. 요게 2심이 나왔네요. 그래요? 네, 2심이 나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법원에서. 이게 재판부가 범행이 아주 극히 잔인하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2명 죽여도 무기징역 맞고요.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윤강렬 부장판사인데 네. 박모 씨라고 이게 54세 네. 이 사람한테 역시 무기징역 선고했고요.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맥주병 휘두르면서 그렇죠. 예. 한 친구 하나 또 있죠. 네. 그 사람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가지고 중국 사람이죠. 네. 조선족이니까. 네, 네. 윤모 65세. 그 사람은 여벌로 2년 선고됐고요. 그럼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는 안 보신 거네요. 그렇죠. 재판부에서. 네.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사람 죽인 거는 박가 쉬운 4살 먹은 박가가 죽인 거니까. 네. 그 박가가 왜 죽였냐면 그때 살해당한 여성 있잖아요. 네. 그 여성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하고 같이 사귀자요. 그러니까 스토커네요, 교수님. 늙은 새끼. 예. 아니, 뭐 늙어도 사랑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나이 먹어도 이건 좀 대림동 한복판 번화가에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잔인한 범행한 거니. 마구 찔러가지고. 응?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새끼가 말한 것도 또 가관이에요. 아까 그 새끼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윤성이 네. 얘기하면서 화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이 박가 이놈도 이거 보통 웃기는 놈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2명 네. 죽인 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렇게 잔인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죽일 필요 있냐? 네. 그랬더니 수사관이 말했더니 네. 아이 목숨 조금 붙어 있으면 뭐 하겠냐? 죽이려면 완전하게 죽여버려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한테도 무기징역이에요. 생명을 아주 똥으로 하는 놈 아니에요 이거. 응? 그럼 뭐 이전에 그 여자분한테 피해를 입힌 내역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화, 네.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여자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너 영원히 모르는 사람 할 테니까 제발 좀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게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새끼. 말이 되냐고. 응?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변론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범행 당시에 뭐 내가 흥분했다던가. 심신미약이래요, 술 취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중국에서 통하는 걸 어디서 우리나라 중국에서도 안 통할 거야 이거. 중국에 안 통할 거죠. 거기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시장도 안 먹히지. 거기 결과만 봐요. 거기는 벌써 넥타이 공장 보냈어 이 새끼. 과정 중국 같으면. 술 취해서 심신미약이었대요. 재판부에서는 정상이었다. 쓸데없이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검찰은 당연히 사형구형했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것도 너무 잔인한데. 그리고 저기 길거리에서 공격하기 나쁜 이거 악질 아니에요. 노리고 공격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해되는 장면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없는 분들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보기가 힘든 물론 그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운이 없는 분들이지만 네. 그 주변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람 막 마구 맥주병하고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 트라우마 겪을 거예요 다. 네. 그런 짓을 한 놈의 새끼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피고인은 국내에서 단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그게 무슨 관계냐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살인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개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 절대 말 못한다. 이 정신 나가니까 반성문 매일 썼나 보네. 그런가 봐요. 참나 이게 아름다운 재판부입니다. 아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계속 말이 안 되네. 예, 이거 저 대림동 쪽에 이거 저 조선족들 사실 그 어울려 살면서 죽으라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 열심히 하는 조선족 많으셔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중국 동포란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선한 의미라면. 네. 근데 와서 토막살인 막 오원춘이부터 시작해서 박준봉이 뭐 해가지고 막 김하일이 네. 진짜 토막살인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족 전체가 매도당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막 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 사람 이 몇몇 놈들이 엄청나게 나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안산에 살았었거든요. 10년. 안산? 예. 안산 유명하잖아요. 예. 그 원곡동 바로 옆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치안이 잘 접근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면 이제 언어도 좀 틀리고 그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내국인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식으로 이제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부에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한국 그 교수님 근무하시는 지역의 시나 이런 단위에 보면 거기 뭐 깡패나 거기 뭐 상습정과자 이런 계보가 다 파악되시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은 얘가 거기서 뭘 하다 살고 왔는지 이게 뭐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져도 그때 제가 살 때 좀 겁이 났던 게 그때 제가 살 때 교수님 그 안산역에서 그 여성 그 죽여가지고 저기 캐리어에다 놓고 화장실 갖고 가는 그거 살 때였거든. 아이고 그 터져 난리 났었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제 이거. 네, 왜 그러면 제가 이걸 연구하는 건 연구하는 거고 저희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다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더 이게 무기징역 같은 거 하지 말고 세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내 생각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딱 때린 다음에 중국으로 그 죄명체 통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알아서 하겠죠. 네 나라로 가라.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니네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그거 중국에서 받으면 그거 살려줄까요? 거기도 중교도소관 확실히 있잖아요. 이게 노동교도소는 있으니까. 참 말도 안 된다. 참 이거 거기 그 직원들 경기청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합동 순찰이에요 저녁에. 저녁에요. 네, 그래서 또 외국 출신들을 조선족 출신 경찰도 뽑았어요. 그때 가르치셨잖아요. 베트남, 필리핀 경찰도 뽑아가지고 강의도 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출신. 그들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그들하고 한국 경찰 그다음에 자율 경찰대 뭐 이렇게 막 합동으로 우르르 가서 이렇게 합동 순찰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잠깐 첨언을 하면 안산 같은 경우 그때 그 서장님들이 오시면서 제 느낌에는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조직이 참 잘 돼 있어요 안산이. 그 잘 돼 있어요. 시흥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율방범대분이 거기 상인들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정 뭐 조폭이나 건달들이 와갖고 물을 흐려버리면 자기 고객들이 거기 사시는 그 다문화인들이시잖아요. 조선족들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해야지 자기들도 비즈니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한국인 그 상인 점주분들은 치안이 확보되는 걸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율방범대를 만드셔가지고 또 귀화하셔갖고 거기 상인하시는 분들, 이분들 많이 포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 자율방범대가요, 진짜 그 경찰 조직 같아요. 세요. 예, 경례도 제대로 하시고 자기들끼리 순찰도 어마어마하게 돌고. 그리고 이제 형사까지 합동 순찰. 네. 협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참 그런 일.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한 개 더 있네요. 네. 이것도 오늘 옷 때문에 난 사건이 많은데. 네. 여자친구를 엄청나게 때려갖고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해서 사망하게 만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네. 징역 4년 받았어요. 옷 끌었다고요? 네. 이건 이제 폭행치사. 그러니까 이것도 폭행의 고의는 있지만 죽이려고 한 거는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해치사, 폭행치사. 그래서 춘천에서 발생한 건데 징역 4년 줬는데 30살 먹은 친구한테. 네. 지난 4월 10일 날이에요. 4월 10일. 네.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오전에 02시 05분경에 여자친구 28살 먹은 여성이 춘천에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 계단에서 네. 뭐 둘이 무슨 다툼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 여자친구를 30살 먹은 그 범인 이 A씨가 피해자 B씨 여성을 때렸는데 계단 그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거예요. 아, 그 계단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고.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둘이 아마 잘 사귀고 있다가 헤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여성의 집에 지 옷이 있었나 봐. 아, 남자친구 옷이요? 네. 근데 그 옷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왔다. 그게 감정난다. 그래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때렸는데 그냥 계단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굴렀나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마 여기 이때는 아마 바로 사망한 것 같아요. 바로요, 즉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죽이려고 때린 적도 없고 내가 폭행한 거하고 저 사람 죽은 거하고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 그 정도 떨어져갖고 뭐 넘어져서 사람이 죽냐. 내가 죽은 거 그것까지 책임지냐. 본인한테 무슨 신체적인 문제가 있겠지 하는 식으로 뻗댄 거죠 이게.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인과관계. 부검 결과라든지 이런 119 구급대원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의 진술 내용 이런 거 총 종합해 보면 이거는 폭행과 이 죽음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밀려나가서 튕겨나가서 계단으로 구를 정도면 무력을 좀 세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성한테 세게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뭐 전과나 뭐 이런 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4번 정도 폭력 행사한 전과를 세게 주먹질 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내 새끼가 추접스럽게 여자를 때려 주먹질을. 그래가지고 2015년쯤 이전에 4차례 정도 폭력 전과 처벌이 있어요. 4번.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놈이에요. 습관이 있던 놈이 이게. 결국은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죽음과 폭행과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인정해서 폭행치사로 징역 4년 때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원펀치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복도 폭행치사. 그건 뭐 원펀치인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막 때려야 상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돌아가신 분은 무슨 허무한 죽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헤어져서 찢어진 연인인데 내 옷이 그 여성 집에 있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내 옷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옷을 갖고 오는데 땅에다가 끌고 가져왔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계단 위에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밀치거나 때린 사회 정도 폭력 전과가 4번 정도 있으면 주먹 나가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그렇게 보시죠. 교수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폭력이야말로 상습성이고 습관성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너 내 옷 왜 질질 끌고 와. 그러니까 뭐 여성도 그 감정이 안 좋으니까 헤어졌겠죠. 새벽 2시경에 찾아왔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헤어져도 말이 안 되죠. 새벽 2시경에 찾아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샤우샤 하다가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주먹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장한 남자가 여성 주먹으로 온 힘을 다해 때리면 붕 떠요. 아우 날라요. 제가 예, 본 적 붕 있어요. 뜬다고요. 예. 떠가지고 그냥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것도 아마 머리 다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얘는 좀 참작이 된 게 119를 지가 불렀어요. 본인이. 네. 그 부분이 조금 참작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4년을 때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부검을 통해서 이제 폭행하고 연계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나온 거죠. 부검을 했네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이거 저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네. 그냥 잘못 때려갖고 사람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돼갖고 자기 인생이 꼬여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주먹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응? 누구는 화나고 주먹 쓸 줄 몰라서 안 쓰나요? 그잖아요. 네. 응? 참. 오늘은 허무한 죽음만 자꾸 했네요. 네. 뭐 오늘 요 정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